자, 우선 혹시라도 이 사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좀 간단하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건 발생은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 거의 뭐 심야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뭐 브랜드 아파트, 뭐 이름만 대면 아는 데인데, 그 바로 앞에서 굉장히 넓은 차선이고 그 앞에 굉장히 큰 마트도 있는 40대 여성이 남성 2명한테 길가에서 폭행을 당하고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납치를 당한 사건입니다. 화면 보는 것처럼 예, 나오네요. 예, 저 예. 화면 좀 설명해 드릴까요? 예, 예. 거기 차가 있고 차가 저기 정차해 있죠. 그리고 지금 찾길에 저렇게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위험하게? 양쪽으로 차들도 많고 네. 뒤에 택시도 있고 거기에 이제 여성을 폭행해서 그냥 끌어 집어넣고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뒤에 택시가 있는데 택시 기사도 지금 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국도로 나왔다가 안타깝게도 이 그 납치당하신 분은 6시간 대충 6시 7시쯤에 대충 한 4시쯤에 살해당한 거로 지금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31일 날 대청댐 인근 야산에서 사체는 발견됐고, 그 즈음에 경찰이 이 납치한 범인 둘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 1명이 42시간 만에 검거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에 역삼동,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이 남성 2명에게 납치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납치범들은 대포폰, 현금, 렌터카 등을 이용해서 추적을 회피하려고 했고, 납치한 지 6시간 만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버렸습니다. 경찰은 42시간 만에 납치범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강남 대로변에서 그냥 여성을 대놓고 납치한다?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데. 왜냐하면 강남은 유동인구가 많기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CCTV도 많고 이들의 범행 방식이 굉장히 이상해요. 균형이 잘 안 맞고, 어떤 거는 대단히 계획적인데 어떤 거는 대단히 허술하고. 왜냐하면 저기 사용된 벨라스타라고 하는 2+1도 차량 같은 경우는 납치하는데 용도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걸 그 납치범들 자기 명의의 차라는 거예요. 그럼 좀 허술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CCTV가 너무 많아서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도주할 때 렌터카를 자기 이름으로 또 렌트했군요. 렌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게 복수극이냐? 그러니까 대놓고 한 복수극이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돈을 노리고 납치를 한 어떤 형태이냐? 이거 자체가 아직도 지금 혼돈이 되어 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사건은 무능한 경찰의 바보 같은 이 대응 때문에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만든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지휘관들한테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또 하나는 지금 나타나고 현상입니다. 뭐냐면은 경찰들이 특수부 검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건이 뇌물 사건이죠. 왜 좋아하냐면 마음대로 떠들 수 있으니까. 그죠? 경찰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건이 살인 교사나 청부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피의 교사범들이 마음 놓고 떠드는 거를 언론 플레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 둘이 떠드는 거를 모든 언론이 다 받아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전혀 모르게 안개 속을 걷게 만드는 게 오히려 실시간으로 이 사람들이 떠드는 게 나와갖고 이게 무슨 조직인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엄청난 조직이 개입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얘들만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제가 보는 견지에는 그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모 씨는요,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 저기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그냥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우리가 사무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 해주는 그런 브로커. 저는 전혀 그런 사람들을 안 써서 잘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밝혀졌고요. 피해자 중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가상화폐 투자를 얽혔던 사이인데, 이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했던 이 씨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권유로 가상화폐 투자해서 약 8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화가 나서 이 여성분을 혼내주려고 이랬던 것 같기도 한데. 본인 주장입니다. 이건 이 씨의 주장인 거죠. 그리고 실행자 2명은 이 피해자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교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죽였다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포차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자기 명의로 차를 또 그렇죠. 빌리고 되게 허술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금방 잡은 그럼 겁니다. 이거 우발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발적인 거에는 이 둘 혹은 플러스 원은 3달 동안 계속 이 피해자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아닙니다. 계획적인. 자기가 남을 죽이라고 시키는 그것도 있고 예. 그렇게 정말 실제 손과 발이 돼서 일을 해줄 사람도 그렇죠. 구해놓고 이건 사실은 계획적이라고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하청, 재하청이 연결된 2+3 정도의 일종의 계획성과 실행성이, 그러니까 상부에서는 계획성인데 하부에서는 무계획성이 합쳐진 사건.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살인교사나 청부폭력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뭐 대한제분 사건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계획은 엄청나게 철저하게 했는데 실행자들을 하청,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져 갖고 애들이 그냥 신부름센터에서 아무나 구해갖고 실행을 하니까 무계획적 되는. 이게 지금 한 3단계 정도의 무계획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찾아내니까 숨진 피해자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차 안에 주사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반항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수면제를 몸에 주사를 시킨 건가 보죠? 그럼 말도 안 되죠. 아, 말이 안 왜냐면 돼요? 영화에서 어떻게 납치합니까? 소매에다가 이거 묻혀갖고 하면 금방 마취가 되잖아요. 근데 주사기로 하면 이게 찔려지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그 화면에서도 어떻게 폭행해갖고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주사기는 왜 용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했더니 3시간 뒤에 자기들이 주사해갖고 뭘 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의 바보 같은 범인들이 진실의 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듐 뭐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진실을 말해라?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그걸 저기 암호화폐 지갑에 암호를 거기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경찰은 그 마취 성분을 압수수색을 했죠. 왜냐하면 이 씨의 부인이 일하는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한 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출처를 찾으려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피해자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럼 질식은 그냥 목을 졸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을 조른 거죠. 엑살이죠. 주사기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럼 주사기는 왜 넣었으며 손으로 죽일 생각이었으면 왜 주사기는 무슨 용도냐? 차에서 발견된 주사기에 대해서 이모 씨가 이 교사 혐의를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일하는 병원의 의사가 콜라겐 미백 주사를 맞으라고 허락해서 가져간 것이고 마취 성분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래서 이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은행 원장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맞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까? 예, 지금 경찰이 나오는 얘기는 그 주사기하고 약물은 거기서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차 안에는 주사기, 고무망치, 핏자국 등이 발견이 됐고요. 살해 시점을 포함해서 납치 후 안매장까지 6시간 정도의 행적이 지금 예. 밝혀져야 된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검거된 일당이 벌써 4명이에요. 예. 엄청나게 많이 공을 들여가지고 이 일을 계획했나 봐요. 예. 체포된 일당 3명은 이미 구속이 됐고 추가 공범 1명은 살인 예비 혐의로. 강도 예비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예. 아, 바뀌었어요? 예, 강도 예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정리해 예, 보시죠. 말하자면 살인 예비가 아니라 강도 예비. 처음에는 3명이 체포됐는데 거기에 플러스 김 씨 하나가 더 체포됐는데 이 씨는 이 전체 계획을 알아요. 근데 나머지 둘은 실행만 했는데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행을 두세 달 동안 하는 과정에 김 씨라는 사람이 상황을 보니까 대청댐까지 갔는데 김 씨라고 보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크니까 자기는 빠지겠다 해서 이제 예비죄로 입건이 된 거고요. 살인까지는 아니라고 해서 처음엔 살인 예비로 갔다가 최종은 강도 예비로 입건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랑 안면도 없었다는데 그렇죠. 어떻게 안면은 이 씨만. 이 씨 혼자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거 좀 인물 관계들을 한번 보면서 말할까요? 이 씨와 여기 말하는 황 씨, 그러니까 황 씨와 연 씨가 실행자입니다. 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왼쪽에 있는 이 씨가 이 전체를 기획했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옆에 이제 네모 안에 있는 황 씨가 이 씨와 여기 같은 어떤 학교 선후배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거기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 씨는 황 씨와 연결된 사람. 연 씨가 어디 있어요, 저기? 저기 지금 네모의 오른쪽. 예. 그러니까 네모 칸에 들어가 있는 둘은 실행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둘이 그 밑에 있는 여성 피해자. 예. 이 사람을 살해한 거죠. 네. 예.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이 가상화폐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이 씨가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뭐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암호화폐에서 투자를 하다가 뭐 손해를 봤다는 둥, 뭐 그래서 뭐 서로 간에 그 피해를 봤다는 둥, 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지금 유력한 배후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황모 씨 부부의 상당히 재산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뭐 압박을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는 둥 얘기 나오는 겁니다. 저한테도 의뢰가 왔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인데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돈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현직 변호사.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 현직 변호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몇 천만 원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고 그렇죠. 예. 또 다른 뭐 경찰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변호사에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투자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가상화폐 사지도 않고 이거 전부 다 엉터리가 됐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럼 돈 내내라 그랬더니 나 돈 없다. 너 투자한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 그냥 나가라.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의뢰했던 그분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야, 내 돈 그거 잃어버려도 좋다. 너만 감방에 가면 좋겠다. 이랬어요. 결론적으로 감방에 못 갔죠. 그렇죠. 왜? 이 사람들처럼 이 사건들처럼 그렇게 실형에 옮기고 어떤 범행을 구체적으로 저지르기 전까지는 그분이 변호사니까 좀 빠져나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가상화폐 관련된 사건들이 꽤 투자했는데 손실을 많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한 황모 씨 부부가 가상화폐 사업을 했는데 그게 뭐 100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이제 피해를 봤다고 이 씨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손해를 보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서 뭐 납치 뭐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라고 경찰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피의자 4명 중 유일하게 피해자와 알고 지냈던 사람이자 이번 범행을 교사했다고 얘기되고 있는 이 모 씨,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지냈다고 알려지는데 이 씨에게 수천만 원이 입금된 정황이 밝혀지면서 혹시 이 씨가 배우를 누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씨 배우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이 수천만 원을 입금 받고 자기가 청부 사례를 지시한 그래서 그 황이나 영원한테 그래서 밑으로 계속 넘기게 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죠. 그 청부를 교사한 사람이 황모 씨 부부. 그 사람들이 이 P라는 코인을 주도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변호인 측에서는 원한 관계 절대 아니라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금전을 노린 사건이라면 금전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살려두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되게 비교적 빨리 목숨을 그렇죠. 끊어버렸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무 화가 났다는 뜻일까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암호화폐 지갑 속에 돌아가신 분의 처음에는 50억이 있는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700만 원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무 황당해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해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화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있으면 다 나눠 가질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풀어줄 수는 없고 그런 형태의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게 경찰이 초동 대회를 잘 못했다면서요? 예. 왜냐하면은 네, 어떻게 못했어요? 11시 46분에 근데 그 옆에 바로 이 두들겨 맞고 폭행을 당하고 끌려서 저기 차 안에 집어넣어질 때 그 바로 뒤에 어떤 여성분이 그걸 보고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고를 한 뒤에 바로 이제 코드 제로가 발령되고 집 납치니까 와서 분명히 이 차량 번호라든가 이걸 확인을 했는데 정식 수배가 된 거는 그러니까 수서서 내에 수배가 된 거는 23분. 서울 내에 수배가 된 것도 사실 1시간 쪽.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전국 수배가 된 와스를 쓴 거는 4시간 이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형사과장이나 대응팀장이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 너무 늦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수서라 그 지역이 고속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데라고 하면 전국 수배가 먼저 돼야 되는데 와스를 써갖고 실시간 시스템을 이걸 4시간 뒤에 쓴 이유는 뭐고 실시간 수배를 왜 수서만 하고 서울만 하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해보니까 실제로는 수서서장도 나중에 7시에 알았고 서울청장은 그보다 조금 빠른 6시 50분에 알았어. 그럼 이걸 결정한 자들은 누구냐.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응의 문제라는 거죠. 이번 사건 이후에 시민들이 너무 무섭다 너무 맨날 다니는 길에서 납치가 이루어진다는 거 상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범죄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 같은 게 필요합니까?
일단 시스템에 뭔가 잘못됐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서 거기 확인.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이건 살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보통 이 사건이라고 보면 고속도로 상에서 인질극이 벌어지거나 체포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이게 강남에서도 상당히 치안이 잘 된 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납치가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라는 건지. 그게 뭐 개인한테 무슨 호신무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봤자 지금 어려운 게 건장한 남자 둘이 여성을 폭행해서 집어넣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경찰이나 수사당국이 깊이 반성을 하거나 뭔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가상화폐 둘러싼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사기적 부정거래나 사행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국가 차원에서 법규를 좀 마련해 주고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가상화폐 법이 지금 올라가 있죠. 네. 근데 심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걸 돈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야 되냐부터 여러 가지 좀 해결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구로 서로 지금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고소고발하고 뭐 서로 폭력이 행사되고. 그래서 돈 벌려면 지금 빨리 해야 된다. 법안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피해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데요.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예, 공개될 어떻게 것 보십니까? 같습니다. 예. 공개되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6시간 내 그 재구성, 순서. 6시간 재구성. 예. 뭐부터 됐느냐? 말하자면 3시에 살해하기 전에 그 어떤 정보를 누구한테 넘겼느냐? 그 정보를 받은 자가 사실은 교사범이겠죠. 그 부분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사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되어야만 될 사건인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후속 취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배 소장님하고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